본 내용은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2026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증권사 리포트에 추천 도장 찍혔다고 해서 덜컥 매수 버튼부터 누르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아마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투자 관점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오늘은 기관 투자자들이 리포트를 어떻게 읽고 어떤 정보는 걸러내는지 그들의 시선으로 리포트의 민낯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 프로들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해부해볼 자료는 바로 이 키움증권의 스몰캡 전략 노트입니다. 사실 이런 리포트들은 요즘 시장의 관심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지도 같은 역할을 하죠. 근데 말이죠, 이 지도는 아주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곳곳에 함정이 숨어 있거든요. 자, 지금 이 화면을 한번 보시죠. 2월 추천 종목들의 성적표입니다. 월간 수익률 부분을 좀 보세요. 노바텍이 마이너스 31.1%, 코세스가 마이너스 26.3%. 정말 처참하죠? 물론 오른 종목도 있긴 하지만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은 코스닥 지수 상승률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이게 바로 리포트를 그냥 맹신했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현실인 거죠. 똑똑한 애널리스트들도 결국 시장 앞에선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때요, 주식시장에서 백전백승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얼마나 잘 지느냐 하는 거예요. 손실을 빠르게 인정하고 그 실패 안에서 다음 승리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월가의 전설적인 트레이더들이 말하는 최고의 패자가 승리한다. Best loser wins 이라는 철학의 핵심입니다. 이 쓰라린 성적표를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중요한 걸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구조적인 변화, 바로 돈의 흐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이 코스닥 액티브 ETF의 등장이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기존의 패시브 ETF가 그냥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정해진 길이었다면 이 액티브 ETF는 펀드 매니저가 이거 되겠다 싶은 종목을 직접 골라 담는 새로 뚫린 고속도로와 같아요. 무슨 뜻이냐? 기관 투자자들의 아주 스마트한 본이 이제 막연한 테마가 아니라 진짜 실체가 있고 펀더멘탈이 탄탄한 기업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명확한 증거입니다. ETF에 돈이 몰리는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보세요.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같은 바이오 기업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상위권을 꽉 잡고 있죠. 새로운 기관 자금이 지금 어디에 집중 포화를 하고 있는지 그 지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도를 들고 옥석을 가려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돈의 흐름이라는 지도를 바탕으로 리포트가 추천한 3월의 주인공들을 아주 깊숙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포트에 쓰인 그럴듯한 코멘트, 그 너머에 숨겨진 진짜 알파, 그러니까 초과 수익의 원천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죠. 첫 번째 타자는 아크릴입니다. 리포트에서는 AI 고도화의 필수제라고 하네요. GPU 인프라 수요가 늘어날 거다. 이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이런 뻔한 이야기만 보고 투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차트를 보면 2026년에 흑자로 전환하면서 아주 멋지게 성장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좋아 보이죠? 하지만 제 경험상 숫자는 종종 거짓말을 합니다. 진짜 프로들은 이 숫자 너머에 숨겨진 성장의 질을 보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아크릴의 진짜 알파, 즉 기술적 해자는 바로 조나단이라는 플랫폼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AI 서비스에 막 몰릴 때 생기는 네트워크 지연, 쉽게 말해 버벅거림을 막아주는 기술이에요. 경쟁사들이 버벅거릴 때 혼자 안정적인 속도를 유지한다? 이게 바로 기업 시장에서 돈을 쓸어 담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관들은 바로 이 기술적 해자에 베팅하는 겁니다. 다음은 코인테크입니다. 리포트는 투자 사이클이 회복되고 있고 204억 원짜리 대형 계약을 따냈다는 걸 긍정적으로 평가하네요. 물론 이것도 중요한 뉴스입니다만 이건 그냥 전체 우리에 불과합니다. 메인 디쉬는 따로 있죠. 실적 전망을 보면 2026년에 극적인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숫자 자체는 굉장히 인상적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익의 양이 아니라 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진짜 이야기는 거기에 숨어 있거든요.
코인테크의 진짜 알파는 바로 이 사업 구조의 재편에 있습니다. 과거처럼 이익이 별로 안 남는 자동화 라인을 파는 게 아니라 마진율이 10%를 훌쩍 넘는 고부가가치 자율이동 로봇, 즉 AMR 사업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매출이 느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익의 체력이 달라지면서 나중에는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이게 바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놓치는 결정적인 한 수입니다. 세 번째는 원전 테마의 우진입니다. 리포트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하는데요. 저도 이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봐야죠. 우진의 기술적 혜자는 단순히 경기를 타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정부가 보증하는 독점적 지위에 있어요. 한국형 원전의 핵심 계측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급하고 미래에너지로 주목받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국책과제의 핵심 플레이어로 참여하고 있죠. 이건 그냥 미래에너지 시장의 맨 앞자리를 아예 예약해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발굴했으니 이제 그냥 사기만 하면 될까요? 절대 아니죠. 2008년 금융위기를 온몸으로 겪어본 제 경험상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시장 전체가 무너지면 정말 속수무책입니다. 기회를 분석하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내 돈을 지키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프로 투자자들이 정말 목숨처럼 지키는 세 가지 원칙입니다. 첫째,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내가 틀렸을 때 어디서 빠져나올지, 즉 손절 라인을 반드시 정해두세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 매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남들 산다고 따라 들어가지 말고 기술적으로 가장 유리한 진입 지점까지 차분히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의 모든 걸 거는 몰빵은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체계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별 기업 분석부터 시장의 돈의 흐름, 그리고 리스크 관리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2026년 지금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최종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두 가지 힘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쪽에서는 오늘 우리가 분석한 것처럼 강력한 기술적 혜자를 가진 기업들이 아주 매력적인 스토리를 쓰고 있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금리나 환율 같은 거시경제 변수들이 여전히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최종 스탠스는 신중한 낙관론입니다. 지금은 무턱대고 시장 전체를 사는 그런 장이 절대 아니에요. 철저하게 옥석을 가려야 하는 이른바 스탁피커의 시장이죠. 시장이 흔들릴 때 우리가 분석한 것처럼 확실한 혜자를 가진 기업들을 차분하게 분할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물론 만약을 대비한 현금 보유는 필수고요. 오늘 내용을 딱 한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기술적 혜자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되 내일이라도 시장이 20% 폭락할 수 있는 것처럼 리스크를 관리하라. 이것이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장에서 살아남고 또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저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준비를 할 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투자 프레임워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